저는 김영근이라고 하고요. 형표를 따로 안 만들었는데 저는 한국 파이콘 처음 같이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PSF에서 언제죠? 15년부터 그때 보드 멤버 해서 지금은 파이콘 US 프로그램 커뮤니티랑 PSF에서 다른 이벤트 재정 지원하는 그 워킹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비로 다니면서 일하고 있고, 개발 좀 오래 개발 바닥이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사람이고, 오늘 발표는 그래서 그 내용은 파이썬 커뮤니티가 파이콘 등을 통해서 어떻게 교류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PSF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썬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파이썬 커뮤니티는 이거는 전체 다는 아닐 거예요. 전체 다는 아니고 PSF에서 그냥 추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거나 등록이 돼 있거나 해서 추산할 수 있는 규모의 숫자들인데, 보면은 뭐 거의 지금 89개 국가에서 뭐 나라들마다 도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618도시에서 1863 종류의 파이썬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 뭐 파이썬 사용자 그룹도 있고, 장고걸스, 뭐 파이레이디스, 파이데이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본에는 그 가베파이 그래서 클라이밍 하는 파이썬 커뮤니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종류의 파이썬 유저 그룹들이 굉장히 많고, 그 유저 그룹이 없어도 실제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파이썬을 열심히 사용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그냥 파이썬 사용자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히 뭐 큰 하나의 어떤 그룹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그럼 각각의 파이썬 사용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작년 12월 말쯤에 PSF에서 제프레인이랑 같이 해서 파이썬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설문조사를 원래는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지금 올해가 아니라 지금 2017년에 두 번째 한 건데, 이거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거, 뭐 자바나 아니면은 다른 거 뭐가 있나요? 네,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언어 쓰다가 뭐 그냥 서브랭귀지 정도로 쓰는 언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서베이에서는 파이썬을 메인 랭귀지로 쓰는 사람이 거의 80%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뭐 그 서베이 들어가면은 두 번째로 쓰는 언어가, 그러니까 파이썬을 메인으로 쓰고 두 번째로 쓰는 언어가 어떤 건지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 다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저기 아까 저 앞에 전전에 발표하셨던 변정훈 님이랑 옛날에 그런 농담한 적이 있는데, 파이썬을 쓰는 사람은 왠지 다른 언어도 쓸 것 같다. 근데 뭐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언어만 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사석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파이썬 유저들은 되게 다양한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 3랑 2 뭐 어떤 걸 더 많이 쓰고 있냐, 이거는 사실 파이썬 커뮤니티 내에서는 아주 오래된 지나간 결론이 난 그런 주제라서 중요하진 않은데, 오늘 파이썬 쓰는 분들만 오신 게 아니니까 혹시나 파이썬 2를 아직도 못 버리고 계시다면은, 지금 파이썬 커뮤니티는 파이썬 2 있은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전전전 여친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뭐 찾아보니까 파이썬 2 아직 많던데, 뭐 파이썬 2 자료 되게 많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이제 뭐 아웃데이트 된 것들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지금 어쨌든 저희가 PSF에서는 저희 파이썬 개발 쪽에서는 2020년까지는 지원을 하기로 하니까 계속 마이너한 버그들은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선택하신다면은 파이썬 3를 선택하시는 게 향후 몇 년 뒤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뭐 기본적인 일반적인 서베이 내용 말고 이제 사용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서베이에서 경력이 얼마나 됐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완전 1년도 안 된 사람부터 해서 10년 넘는 사람들까지 되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비슷한, 그러니까 파이썬 말고 다른 비슷한 개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조사를 한 게 없을까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스택 오버플로에서도 이제 비슷한 서베이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18년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걸 가지고 비교를 하려다가 2018년 걸 가져왔는데요. 두 개 보시면은 그 시간 갭이 별로 안 크거든요. 근데 스택 오버플로에서 보시면은 이게 뭐 지금 경력을 분류해 놓은 그 버킷이 사이즈가 이제 두 개가 다르니까 똑같이 비교는 안 되지만,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만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냥 파이썬만 대상으로 했을 때랑 전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경력을 비교해 보면은 분포가 파이썬 커뮤니티 쪽이 좀 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 쪽에 있는 다른 서베이를 보면은 이건 나인데요. 나인 보면은 뭐 이제 18세 미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60세 맞나요? 65세인가? 이상도 거의 없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파이썬 쪽에서도 뭐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요. 좀 더 어린 사람들이 일반적인 조사들보다 더 많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스택 오버플로에서 한 조사보다는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개발자들의 분포보다 파이썬 개발자들의 나이 분포가 조금 더 그런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별을 보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뚫고 나간 게 아니고요. 여기 살짝 여백이 있습니다. 살짝 여백이 있는데, 스택 오버플로에서는 뭐 93% 정도가 남성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파이썬 그 개발자 서베이에서는 성별을 따로 모으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그 발표자, 파이콘 US 발표자 성비를 이제 제시카 맥켈러라고 트위스티드라는 파이썬 쪽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유명한 라이브러리를 만든 분인데요. 이분이 그 다이버시티 체역을 해서 발표자든 참가자든 이런 다양성을 좀 더 많이 끌어올리고자 노력하셨던 분이 2016년 파이콘에서 여성 발표자, 그러니까 스피커, 참가자가 아니라 발표자가 40% 비율까지 올라갔던 히스토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신나서 이제 트윗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니까 역시 천조국은 역시 뭔가 선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 아시아 쪽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에서는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딱 50대 50, 발표자 비율이 50대 50이었고, 심지어 그 중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살짜리, 12살짜리 꼬마 친구들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파이썬 커뮤니티는 좀 더 다른 일반적인 개발자 커뮤니티랑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마지막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을 좀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 그게 아마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자기 이름 들어가 계신 분 계세요? 이게 네, 몇 분 계시네요. 여기 이게 뭐냐면 그 2016년 그 한국에서 열린 파이콘 에이펙에서 참가자들 이름을 전부 다 넣어서 저렇게 저희 슬로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첫날에 오셔가지고 다들 저기 붙어서 자기 이름 찾는다고 앞에 분들이 끝까지 가고, 누가 이름 찾아주면은 막 불러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요. 다양성이라는 게 지금 아까 앞에서는 성별만 얘기했지만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성별 말고 다른,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스스로 지키고 있어요. 그 유즈 케이스도 보면은 파이썬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파이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좋은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언어가 있겠죠. 근데 파이썬도 한 두 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정말 온갖 곳에서 다 파이썬을 쓰고 있고, 지금 몇 가지 소개를 드릴 텐데, 뭐 데이터나 뭐 과학계산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고, 나사에서도 굉장히 파이썬 많이 쓰고 있고, 몇 년 전에 그 중력파 검출했다고 되게 크게 뉴스 됐을 때도 그 리포트를 파이썬 그 주피터 노트북 이용해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교육도 제가 좀 다른 짤을 찾다가 너무 발표 주제를 좀 해치는 짤들밖에 안 걸려가지고 좀 건전한 걸 가져왔는데, 교육 쪽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코딩 교육이랑은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딩 교육이라고 접근하지 않고 저기는 영국의 BBC랑 마이크로비트라는 조그만 보드 가지고 그 파이썬 교육을 하긴 해요. 근데 여기의 목적은 코딩을 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통해서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쪽에서도 교육의 재료로 파이썬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의아한 것들 이제 하나씩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서 파이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즈니는 깃허브에 가시면 디즈니 계정도 있어요. 여기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파이썬도 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마야라는 툴이나 블렌더라는 툴은 그 파이썬 스크립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직장에서 애니메이션 팀이 있는 직장이었는데 거기 애니메이터 한 분이 파이썬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분이 요즘 파이썬이 열풍이니까 전직을 하시려고 하나 하고 봤는데 그냥 자기 작업할 때 파이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가서 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그 반복되는 작업들을 파이썬 스크립팅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데도 파이썬을 쓰시는 걸 보고 놀랐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막 버튼 누르면 저기 할당된 이제 그 소리들이 나오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뭔가 그 음악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에이블톤이라는 디바이스인데요. 여기서도 스크립팅을 파이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커뮤니티에 가면은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게 생긴 사람들이 파이썬 스크립트 막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하면 돼 올려주고 저는 사실 파이썬 코드는 맞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저는 저게 어떤 프레임워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이썬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커뮤니티 내 그 멤버들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썬을 쓰고 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게 밸런스 있고 다양성을 굉장히 가치로 내세울 만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들이 모였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라기보다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데이터를 예로 들면 그 파이썬에서 데이터 만져보신 분들 아마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수학과 나와서 그냥 회사에 그냥 콘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발 직군도 아니고 그냥 콘트로 가서 일을 하다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만들고 싶어서 자기 동문 중에 CS 전공한 친구가 있으니까 가서 야 내가 좀 만들고 싶은데 답답하다. 프로그램 하는 것 좀 알려줘 라고 했으니까 CS 전공한 친구는 비전공자가 와서 코딩 알려달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약간 여러분 다들 개발자면 약간 좀 그런 거 약간 좀 있잖아요. 그 얘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그 친구도 아는데 그 친구는 C++ 되게 잘해요. 그 친구는 C++ 되게 잘하고 근데 C++ 알려주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얘는 지금 이게 뭔지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런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야 파이썬이 쉬우니까 일단 파이썬을 한번 해봐 하고 던진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것만 듣고 가서 파이썬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 필요한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잘 안 돌아가고 버그도 많고 그래서 그 친구 계속 귀찮게 하면서 파이썬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뭔가 쓸만하다기보다는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은 아니고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하고 쓰면서 계속 파이썬 배워서 그거를 계속 개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고 이게 좀 더 책임감이 느껴지니까 컨퍼런스나 커뮤니티를 다니는 거죠. 다니면서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좀 느리기도 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그 파이썬 개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파이썬 개발자가 나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는 보자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다가 그 사람은 이제 개발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뭐 답답한 질문을 해도 답답해하지 않고 그냥 알려주는 거죠. 아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알려주면 이 사람은 커뮤니티에 왔다가 되게 그 친근함을 느끼는 거죠. 친근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서 자기 프로젝트 개선시키고 또 그걸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자기도 뭔가 개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또 다시 거꾸로 오는 거예요. 오면은 파이썬 쪽에서는 나는 사실 데이터 분석 뭐 아니면 뭐 그 파이낸스 쪽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가 파이썬을 쓰겠다니 웰컴 하고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CG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터들이 또 뭔가 작업을 할 때 뭐 소위 말하는 노가다? 그러니까 마우스 이렇게 계속 노가다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파이썬을 쓰면 돼. 그러니까 파이썬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은데 파이썬 쉬우니까 이걸 해봐 라고 해서 오면은 파이썬 그 개발자들만 모여있는데 애니메이터가 와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파이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왔다. 그러면은 파이썬 커뮤니티는 나는 사실 애니메이션 쪽은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윈도우를 쓰지도 않는데 뭐 일단은 뭐 쓰겠다니 웰컴 하고 일단 와서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데이터 분석 쪽 아까 뭐 판다스 얘기했지만 그 전에 사실 R이라는 도구를 많이 쓰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어서 실제로 뭐 불편이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언어 커뮤니티 사용자가 파이썬에 와서 또 문제를 또 얘기를 하면은 나는 사실 R은 잘 모르겠고 나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가 파이썬 쪽에 왔으니까 웰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되게 친근하게, 그리고 다 열려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따돌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는 문화가 잘 밑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해놓은 게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그냥 한국말로 하면 성명서 같은 거죠. 파이콘 한국에서도 성명서 꼭 달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되게 즐겁고 뭔가 만족스러운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 다 존중하고 예의를 다 차리고 그렇게 대해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내에서 심지어 PSF가 후원하지 않는 컨퍼런스 내의 이벤트일지라도 지켜줘라 라고 명시를 해놓고, 밑에 가면은 예시로 이제 어떤 차별들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차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봐주는 거 없이 그냥 다 내쫓을 거고 뭐 그런 것들 써있어요. 그런 거 써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컨퍼런스 중에 그런 긴급 상황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전화번호 같은 것도 같이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드 오브 컨덕트가 없으면은 전 세계 모든 파이썬, PSF에 저장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이벤트는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지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파이콘 참가하고 나서 저 코드 오브 컨덕트 내용을 일부를 발췌하면서 자기가 이제 느낀 걸 어떤 후기에 썼던 건데, 컨퍼런스가 어쨌든 저기 코드 오브 컨덕트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었고, 자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를 친근하게 대해주는 걸 느꼈었고, 그리고 다양성도 되게 뭐 많더라.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큰 이벤트 치고는 굉장히 너무 인상 깊었던 그런 컨퍼런스였다, 이런 후기를 남겨줬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장치를 만든 거죠. 코드 오브 컨덕트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준에 맞게 활동하도록 기준을 맞추고, 그 외에 이제 또 약간 다른 건데, 스프린트라고 하는 또 특유의 행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테이너가 와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 기여해보고 싶은 사람이 실제로 PR을 보내서 머지되고 깃허브에서 컨트리뷰터 딱지가 생길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냐면, 아까 변종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펙터 같은 거죠. 한두 사람이 운영하다가 그 사람 버스에 치이면은 프로젝트가 멈추니까 새로운 사람들 가급적 많이 끌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다스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전에 비슷한 발표했을 때 컨트리뷰터 수가 한 680명 정도였는데, 제가 지난달에 본 게 거의 1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었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저희 모든 이슈에 있어서 난이도를 붙입니다. 쉬운 거, 조금 어려운 거, 겁나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시간을 또 3가지로 분류해요. 이거는 잠깐 하면 되는 거, 그리고 뭐 이거는 엄청 노가다 해야 되는 거, 그게 있어요. 그럼 이 2가지를 조합해서 문제가 쉽고 시간 별로 안 걸리는 거, 아니면 문제가 쉽고 노가다를 엄청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저기 다 태그를 다 해놓고, 쉬운 문제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쉬운 문제는 와서 하라고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리고 와서 이거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스프린트를 만들어서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들이 그 자리에 가요. 그 자리에 가고,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프린트 할 거니까 와라. 그러면은 저런 쉬운 이슈들을 참가자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럼 너는 이거 볼 거야. 알려주고, 그거를 코드를 옆에서 다 해줘요. 다 진짜 다 해줘요. 그럼 저 이거 볼게요 하고 하면은, 이 이슈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서 요거 고쳐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 파일에 몇 번째 줄에 가면 힌트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하고 열어보거든요. 열어보고 가면은 한참 보고 있어요. 알 것 같니? 그러면 막 그러면은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 막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거면 요거 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딱 고치면은 한번 돌려볼까 하고 문제 해결했네, 고마워.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막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컨트리뷰션 한 사람들은 계속 오거든요. 계속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3월에는 월드와이드 판다스 스프린트라고 해서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한 게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이때 했던 거는 도큐멘테이션 스프린트였는데 거의 30개 도시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프린트를 진행을 했고, 그날 하루에만 PR 240 몇 개죠? 6개가 날았어요. 그래서 저기 메인테너들이 리뷰하느라 굉장히 향후 며칠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한국에서도 스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3월에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 11월에도 했었고, 파이콘에서는 매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정례화해서 2개월마다 2달마다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파이썬 관련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젝트들 하시는 분들 계속 섭외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기여하는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국에서 했던 판다스 스프린트는 여태까지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PR을 다 보냈어요. 뭐 모두 다 뭐지 됐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PR을 보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후기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뭔가 좀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요. 네. 그 C파이썬 개발자 중에 브레켄안이라는 사람이 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당신도 누군지 모르겠고 그냥 파이썬이 궁금해서 왔는데 커뮤니티가 좋아서 그냥 눌러 앉았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파이썬 이제 공부하다가 궁금하니까 컨퍼런스 와서 발표도 들어보고 프로젝트도 좀 기웃거리다가, 근데 커뮤니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눌러 앉은 거예요. 이 얘기는 파이썬 커뮤니티, 그러니까 파이콘에 온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가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뭐 PSF가 하는 역할을 이제 잠깐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PSF는 사실 귀찮은 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 홍보하고, 파이썬 룰을 지키고, 커뮤니티들을 잘 돕는 일을 한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파이썬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 스프린트를 지원하고, 그 외에 필요한 워킹 그룹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11명의 보드 멤버가 위주로 보드 멤버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13명으로 늘었어요. 13명이 늘어서 아시아 쪽에는 아직 없어요. 인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빠르게 넘길게요. 그래서 멤버십이 있는데요. 이 멤버십 가입한다고 해서 저기 펠로우 빼고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혜택이 1도 없고요. 펠로우가 되면은 파이썬 ORG 메일 주소 줘요. 그거 말고는 없는데, 다른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은 없어요. 그리고 컨트리뷰션 멤버, 서포팅 멤버는 기부한 사람들이 서포팅 멤버를 하는데, 이 멤버십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커뮤니티 숫자 있잖아요. 100몇만 명이 있던 그 커뮤니티. PSF에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 쓰는 걸 알겠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 저거에서 기반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쓰시고 있고 파이썬 커뮤니티에 뭔가 일원이 돼서 지금 아시아의 조그만 한국에서도 파이썬 쓰는 사람이 일단 나 한 명이 더 있다를 어필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저희 멤버십 페이지 가셔서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네, 커뮤니티 멤버 1인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막 빨리 하느라 지금 부서가 없긴 합니다만, 파이썬 커뮤니티가 이렇게 다양하고 잘 밸런스 맞춰져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이 계속 오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배우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자가 도메인 지식을 갖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메인 전문가가 코딩을 배우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그게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파이썬에 아스트로파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쓰는 패키지예요. 근데 개발자들이 더군다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천문학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나 그런 우주연구소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도메인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도메인 전문가들이 커뮤니티에 와서 잘 정착하도록, 그러니까 사실 언어 때문에 왔다가 커뮤니티 때문에 놀러 앉도록 잘 보듬어 주는 거? 보듬어 준다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잘 케어해주고 열려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파이썬 잘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커뮤니티에 다시 역으로 기여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또 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포트란 같은 걸로 천문학 연구를 하시던 분이 파이썬 쪽에 쓸만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오시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붙으면 그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더 탄탄해질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같은 동료라는 인식이 있고, 동료한테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소속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게 하고, 그럼 뭔가 해보고 싶으니까 기여도 하는 거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기여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문서하고 칠든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덕 같은 거 열어서 귀찮은 일들 도맡아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태계가 점점 커져가면 그거 보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 그렇게 또 새로 온 사람을 또 동료로 생각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파이썬 쪽에서는. 그래서 파이콘, 여기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은, 파이콘 ES 가면은 컨퍼런스 가면 가방에 뭐 온갖 찌라시랑 뭐 다 넣어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컨퍼런스 준비위원회가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그냥 와서 그냥 그 명찰만 받아가고, 한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 되면, 오후 밥 먹고 이제 졸릴 때쯤 되면, 한 3시쯤 되면은 트위터에 모이세요 라고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무슨 파이프라인처럼, 공장처럼 테이블 길게 쭉 깔아놓고, 온갖 스폰서 회사들 전단지를 쭉쭉쭉 쌓아놓고, 그 뭐 스웩들, 뭐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쭉 길게 깔아놔요. 그러면은 각자 가서 앞에 딱 서는 거죠. 서서 하나씩 들고 기다리면, 저기서 이제 그 가방, 에코백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열고 사람들이 지나와요. 그러면 거기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4,000개씩을 만들거든요. 그날 하루에. 그걸 만드는데 한 2-3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하면 2-3시간 걸리면, 처음에는 막 재밌게 막 서로 명찰 보고 이름도 불러줘요. 아, 뭐 고마워 뭐 제임스, 뭐 고마워 뭐 제키, 막 그러고 이름도 불러주고 얼굴도 익히고, 그렇게 한 바퀴를 다 이제 돌고 나면은, 이거 종이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너 나랑 바꿀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바꿔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가방 넣고, 그러다가 하다가 뭐 다른 듣고 싶은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쳐서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슬쩍 이렇게 빠지고 그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방을 매번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뭐 참여감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익히는 얼굴 이제 컨퍼런스 내내 볼 거니까 그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파이썬 커뮤니티가 좀 특이하다고, 뭐 어떻게 잘 그렇게 파이콘이 성공적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뭐 나이든 성별이든 뭐 온갖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 그래서 파이썬 컨퍼런스에서는 여자 화장실 줄 서요. 파이콘 가면 그 여자 화장실에, 그 기술 관련 테크 컨퍼런스에서 여자 화장실에 줄 서는 거 보신 분 계세요? 파이콘 가면은 여자 화장실도 줄을 서고요. 굉장히 저는 좀 처음 해봤을 때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살짝 광고인데요. 뭐 저는 부인 같은 광고 안 하고, 저는 이제 파이콘 한국은 운영자가 아니에요. 저는 3년 하고 그만뒀고 다른 분들이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응원을 계속 해주고 싶어서 8월달, 날짜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광복절 즈음에서 코엑스에서 또 파이콘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와닿는지는 오셔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티켓 가격이 매해 조금씩 비싸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한 5-6만 원 하나? 하여튼 그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코엑스에서 하잖아요. 코엑스에서 하고 그리고 행사 끝나면은 예산도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후원사들을 많이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후원사들이 너무 많아지면 커뮤니티 행사라는 의미가 희석되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따가 끝나고 회의할 때 그때 알려주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